이번에 공부해 볼 거는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입니다.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그래서 플랑크 법칙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바디 먼저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블랙바디는 바디인데 블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들어오는 모든 입사되는 모든 빛을 흡수해서 블랙처럼 보인다. 그래서 블랙바디이고요. 흡수한 에너지는 이거를 이렇게 업접티비티, 요거는 에미션과 같아야 됩니다. 요게 이제 키르호프 법칙 혹은 에너지 보존 요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흡수를 하게 되면 어떤 분자의 폰온 바이브레이션 등등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됩니다. 요 원리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분자가 요렇게 있다고 칠게요. 이런 분자가 있다고 칩시다. 빛을 흡수하기 전에는 전자구름이 비교적 균일하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근데 빛을 흡수를 하게 되면 얘네들이 어떤 모션을 합니다. 본딩과 본딩 사이가 트위스팅 될 수도 있고 밴딩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분자 자체가 또 로테이션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전자구름이 넌 이분하게 돼요. 한쪽이 많아지고 한쪽은 덜해지고 순간적으로. 그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한쪽은 파셜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다른 한쪽은 파셜 플러스가 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맥스웰 제 맥스웰 이퀘이션에서 첫 번째 이퀘이션에 따르게 되면 이렇게 되죠. 여기가 다이버전스입니다. 발산.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발산이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제주에 있는 오름처럼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뭐가 생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게 로우가 차지이고 요거는 일렉트릭 퍼미티비티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진공에서의 일렉트릭 퍼미티비티, 즉 전기장이 어떤 물질에 얼마나 있을 수 있냐, 그거에 따른 상수라고 보시면 돼요. 물질에 따른 상수. 여기 지로를 붙은 거는 진공이란 뜻이고 얘는 물질 안에서란 뜻이고, 아무튼 얘는 컨스턴트이고 요 로우는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인데, 다이버전스를 쳤을 때 플러스란 뜻은 플러스에서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가 솟아서 나온다는 뜻이고, 마이너스로는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분자의 진동, 즉 포노닉 바이브레이션에 의해서 차지가 순간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게 되면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새로운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마치 사과 모양 같은 거를 연상시키면 돼요. 사과 보면은 위에 꼭지, 밑에 꼭지에는 움푹 들어가 있죠. 그런 모양으로 전자기파가 이렇게 나옵니다. 방향은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게 라디에이션이라고 보면 돼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물질이 들어오는 빛을 다 흡수를 하게 되면 흡수를 통해 물질 본딩의 어떤 바이브레이션, 밴딩, 트위스팅 등등등, 웨깅 등등등이 생기게 되고, 순간적으로 일렉트론이 이분하게 분포해 있다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파생이 되고, 그럴 때 이렇게 맥스웰 이퀘이션 첫 번째 이퀘이션에 의해서 빛이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이렇게 새롭게 형성이 되는 요게 라디에이션입니다. 그 라디에이션이 특정 법칙을 따르는데 이걸 플랑크 법칙이라 하고요. 요 식은
다음과 같아요. 이게 다소 복잡해 보이는데 우리가 이거 유도하는 거를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재밌는 거는 온도에 따라서 라디에이션 하는 파의 스펙트럼이 달라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5000K일 때, 4000K일 때, 3000K로 가면 일단은 높은 온도일수록 라디에이션 하는 파의 세기 자체가 커지고, 두 번째로는 블루 시프트 하는, 그러니까 파장 대비해서 가로축이 파장인데요. 블랙바디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단파장대에 보다 센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복사한다, 라디에이션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왼쪽에 5000, 4000, 3000K일 때의 블랙바디가 라디에이션 하는 스펙트럼을 우리가 본 거고요. 조금 더 낮은 온도 보죠. 100K, 300K, 500K일 때도 마찬가지 경향이 나옵니다. 다만 방금 봤던 3000K, 5000K보다 좀 낮죠. 여기 보시는 게 조금 더 편하겠네요. 이게 10,000K일 때 5000K, 5770K, 3000K일 때 보면은 온도가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단파장 대역에서 보다 센 라디에이션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플랑크 법칙 전에는 클래시컬한 시오리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잘 맞지를 않았어요. 근데 플랑크가 플랑크 법칙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실제와 잘 맞는 법칙을 유도를 해놨고요. 사실 플랑크가 당시에 요거를 제시했던 그 식을 드라이빙 했던 걸로는 우리는 유도 안 할 거고, 이건 다소 어려워서 우리는 그 후에 사람들이 이제 아인슈타인이 광양자설을 발표를 했고, 드브로이가 이제 물질파 제시했고, 후에 이제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 보즈 아인슈타인의 통계,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우리는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랑크 법칙은 그 후대에 발표됐던 물리 법칙에 기반해서 유도한 건 아니었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유도를 했는데 후대에 밝혀졌던 다양한 물리 법칙으로도 증명이 된다니까 이거는 정말 물리적으로 상당히 리고러스한 법칙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연력학에서 요 라디에이션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그 태양광 스펙트럼을 이해하는 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예를 들어서 태양의 에너지를 대략 뭐 6000K로 두게 되는데, 태양의 온도를 태양까지 가서 직접 측정한 게 아니겠죠. 태양광 스펙트럼을 통해서, 라디에이션을 통해서 오는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리가 온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5250 셀시우스 디그리일 때 플랑크 법칙으로 예측이 된 라디에이션 스펙트럼이 요 회색 라인인데 실제로 잘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 노란색 요 부분이 앰모스피어의 탑에서 이제 측정한 스펙트럼이 되겠고, 한 5250 셀시우스 디그리로 예측을 할 수 있는, 플랑크 법칙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 블랙바디의 라디에이션 스펙트럼과 잘 맞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태양이 대략 5250도인 흑채로 볼 수 있는, 블랙바디로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라디에이션을 C 레벨, 해양 표면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 다소 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기 중에 어떤 물이라든가 CO2라든가 이런 억시전이라든가 오존이라든가에 의해서 흡수되는 영역이 이렇게 보여요. 네. 대기 중에 먼지도 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좀 작게 측정이 됩니다. 아무튼 지구 어떤 온도가 아니라 지구 어떤 에너지의 근원을 우리가 태양 에너지라고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근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로부터 우리가 태양광을 어떻게 잘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솔라셀이라든지 솔라 서멀 퓨얼이라든가 혹은 포토 일렉트로 케미컬 셀이라고 해서 물을 이제 수분해서
산소를 생산하는 그런 거에도 이제 태양광 에너지가 쓰입니다. 혹은 복사 냉각 등등에서도 요 스펙트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플랑크 법칙, 즉 여기 다소 복잡해 보이는 이 식이 갖고 있는 물리적 의미를 식 드라이빙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